자, 2026년 4월 16일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지금 이곳에서는요, 하나의 청문회를 두고 정말 격렬한 정치적 충돌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건의 한가운데 바로 검찰 조작 기소라는 아주 폭발적인 의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피켓을 들고 있죠. 윤석열의 조작 기소, 국민의힘은 사죄하라. 이렇게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을 보면 국민의힘이 또 맞서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재명 죄 지우기를 위한 특이다. 정치적인 방패일 뿐이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거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청문회는 의원들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정말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 격렬한 싸움 정확히 무엇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시끄러운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사건의 핵심, 그 의혹의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른바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이게 뭐냐면요, 검찰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특정 정치인,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증인을 회유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평범한 수사가 아니라 애초부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기획 수사였다는 거죠. 이 복잡한 이야기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야당 대표인 이재명, 그리고 불법 송금 의혹의 중심에 있는 쌍방울 그룹, 또 전 회장인 김성태, 핵심 증인인 부회장 박용철, 그리고 이 논란의 중심에 선 박상영 검사까지. 의혹의 골자는 이겁니다. 검찰이 쌍방울 임원들의 주가 조작이나 횡령 같은 큰 죄를 좀 봐주는 대가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을 받아낸 거 아니냐 하는 일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진진해집니다. 양쪽의 주장이 어떻게 딱 하나의 어찌 보면 확인 가능해 보이는 사실을 두고 완전히 부딪히는지 한번 보시죠. 핵심 증인인 박용철 부회장. 이 사람이 법정에 나와서 아주 구체적인 증언을 합니다. 북한과의 연결고리를 입증하기 위해서였죠. 뭐라고 했냐면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북측 인사인 리오남을 만났습니다. 라고 딱 짚어서 이야기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정말 흥미롭죠. 한쪽에서는 증인 박용철 씨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오남을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한쪽 우리나라 국가정보원 국정원 보고서를 보니까 그때 리오남은 필리핀이 아니라 베트남이랑 중국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두 개의 공식적인 정보가 그냥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믿으시겠어요? 법정에서 선서까지 한 증인의 증언인가요? 아니면 국가정보기관이 여권 기록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했다는 보고서일까요? 이게 바로 이 스캔들의 핵심에 있는 풀리지 않는 퍼즐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진실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누구 말이 맞는지 정말 판단하기 어렵죠.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깐 한 걸음만 뒤로 물러나서 다른 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사건 자체보다도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지, 바로 그 정보 필터의 문제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복잡한 청문회 소식을 다룬 뉴스기사 한쪽에 있던 작은 문구입니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바로 2026년 우리가 마주한 AI 정보 트렌드입니다. 복잡한 사건은 AI가 순식간에 요약해버리니까 그 안에 담긴 중요한 뉘앙스나 맥락은 그냥 사라져버릴 수 있고요. 또 알고리즘은 우리가 좋아할 만한 뉴스만 골라서 보여주는 필터 버블을 만들죠. 심지어 AI가 만든 가짜 컨텐츠가 넘쳐나면서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 구별하기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AI가 정보 환경을 완전히 바꾸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볼 문제죠. 이렇게 뉴스가 알고리즘에 의해서 요약되고 또 필터링 될 때 과연 우리는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멀어지는 걸까요? 이 기술이 세상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도구가 될지, 아니면 우리를 각자의 생각 속에 더 깊이 가둬버리는 위험한 존재가 될지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바로 진짜 신호를 찾아내는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한국의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로 충돌하는 사실들, 끊임없는 정치적 공방,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에게 전달하는 강력한 기술 필터, 이런 세상 속에서 길을 찾아야 하는 우리 모두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 연구 같은 거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엄청난 소음 속에서 진짜 의미 있는 신호를 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노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실 하나하나가 싸움의 대상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진짜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검사와 정치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네요.